슬슬 다 풀어갑니까? 열심히 푸세요, 열심히. 잘 보여요. 많이들 못 풀고 있어서 2분만 더 줄게요. 집중하고. 자, 잠깐 그 출석 대답하면서 못 푼 사람들 마저 풉시다. 김나영, 김동건, 민지, 선빈이, 김수연, 김시현, 김예은, 김태영, 태영이, 김하늘, 하늘이, 뭐하지? 문병현, 문수연, 문정현, 지학이, 민지홍, 상주, 종선이, 박종선, 박한진, 성상훈, 송우진, 안세진, 안시은, 용석영, 윤경수, 윤동민, 윤지원, 이서연 넣고, 이진규, 이채원, 임정민, 임형수 넣고, 정민경, 정찬민, 조민정, 예지, 예지, 네가 예지구나. 조은재, 진효원, 허예진, 황지우. 자기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손들어. 먼저 인덕원고 손들어. 신성고, 우성고. 오케이. 다 봤어요, 얘들아? 자, 잠깐 안내. 오늘이랑 다음 주 있죠? 이제 원래 12월 31일부터 우리가 예비고사 개강인데 아직 개강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 끝나는 친구들이 모여들고 있어가지고 조금 친구들이 많아, 오늘.
다음 주는 10시, 2시예요. 일요일 10시, 2시. 오케이? 토요일 수업 없어. 그런데 다음 주는 우리 거국적으로 시험을 한번 좀 볼 거야. 너네 평가 여러 번 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딱 반 나뉘는 건 아니고 나랑 시작하기 위해서 시험 잠깐 보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1시간 내외로 볼 거고요. 수업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우리 5시에 수업 끝나고 잠깐 테스트 있는데 오늘은 단어 시험만 볼 예정이에요. 지난주에도 수업 참석 안 한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 단어 시험 볼 거고 그리고 5시에 시험 끝나고 과제랑 모의고사 붙어 있죠? 지난주 수업 참석한 친구들은 다 숙제 제출하고 가고요. 단어 시험은 100% 다 보고 갑니다. 내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몰라도 풀고 갑니다. 알겠죠? 비문학 단어 시험이고 다 푼 다음에 이름 써서 제출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받은 교재는 다음 주까지 해오셔야 돼요. 맨 뒤에 모의고사 붙어 있고요. 모의고사 뒤에 너네가 외워야 될 단어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통째로 해오시고요. 그리고 첫날 5일치로 과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날 과제는 수능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일부러 수능 하나 넣었는데 배경고 친구들은 수능이 굉장히 쉬울 거야. 왜? 이번 기말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니까. 배경고 이번에 시험 끝나고 힘들게 왔으니까 배경고한테는 첫날치가 선물이야, 선물. 오케이? 다 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첫날치 배경고는 건너뛰고 풀어도 좋고 다른 학생들은 수능시험 비문학 부분을요 그냥 맛보기로 선생님 저 이 정도 알고 있어요. 편하게 풀고 빡세게 안 해도 돼. 편하게 풀고 채점하고 분명하게 표시해오세요. 다 틀렸으면 다 틀린 대로 표시해. 나 다 틀렸다고 해서 자가 끌어내지 않아. 최대한 너네가 모르는 거 나한테 티 많이 내. 다 아는 친구 나한테 필요 없어. 내가 가르쳐줄 친구들이 필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다 표시해 놓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어떻게 한다? 숙제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질문한다. 내 번호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지각 결석 있으면 반드시 먼저 문자한다. 데스크로 해도 좋은데 그냥 나한테 바로바로 카톡 보내. 알겠죠? 전화번호 저장해. 과제 질문도 해도 되고 어떤 것도 다 질문해도 됩니다. 3279-0928 오케이? 자 그리고 아직까지 12월 31일 날 개강하는 수업 시간 결정 안 한 친구들 어떻게 할지 결정 안 한 친구들 빨리 결정해서 예약을 해주셔야 내가 교재를 수량에 맞게 준비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들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31일 날 개강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는 25일 크리스마스 날만 있고 31일 날 개강하면 토요일 10시, 2시, 6시, 일요일 10시 이렇게 네 타임이야. 오케이? 인원 아주 많지 않아 분배되면. 자, 20명 이내일 거고 인원 많아지면 제대로 다시 분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나머지는 차차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 기말고사 잘 보고 와서 지금 나랑 기말고사 준비 안 하고 계속 같이 수능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수월하게 읽었을 텐데 갑자기 비문학 보라 그러면 이제 황당하지. 그치? 근데 니네 앞으로 내신 모드, 모의고사 모드 이거 따로 없어. 이거 이제 합쳐진 몸으로 1년 지내야 돼. 벌써 1년도 안 남았죠? 수능 끝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얘들아 너네한테 11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매 수업마다 주말마다 충실하게 수업 참여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 같은데 집에 가니까 또 몰라. 창피해. 그럴 필요 없어. 반드시 질문하세요. 이번 주에 이해 못하고 지나가면 언제 이해한다? 너네 후년에 이해해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런 일 방지하자. 알겠죠? 내년 한 해로 끝내. 공부 열심히 해서. 자, 독서를 시작을 할 건데 독서 수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해하지는 않아. 내가 생각했던 문장의 의미랑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비교하면서 들으세요. 어느 부분이 나한테 쥐약이었는지 어느 부분이 나한테 구멍이었는지 찾아냅니다. 단어 모르면 반드시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일 눈에 잘 띄는 형광펜으로 표시해 주세요. 알겠죠? 이거 무슨 지문이야 얘들아? 정치 지문이야. 정치 지문. 정치 지문 경제 지문보다 우습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이런 건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도 나옵니다. 모의고사 평가원에도 자주 나왔던 소재고요. 앞에서부터 봐요. 비례대표제는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경 지식이 드러나죠. 비례대표제는 했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 글을 읽는데 당연히 남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비례대표제가 뭔지 모른다. 찾아봐 얘들아. 비례대표제를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요. 니네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누가? EBS나 평가원이. 그런데 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 고등학교 과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비례대표제 정도는 알아야 된대.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선거철마다 뉴스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이 비례대표제 방식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웁니다. 왜? 큰 정당들은 괜찮은데 아래 있는 정당들은 이 방식을 쓰거나 이 방식을 쓰거나 자기가 한석을 얻을 수 있거나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신문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소재란 말이야. 그러니 유튜브 쓸데없는 것만 보지 말고 좀 세상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세상에 좀 귀를 열고 뉴스도 자주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친절하게 일단 설명해 줍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당연히 정당 뭔지 알아야겠지?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비례적이지 못하다는 다수대표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했다. 여기에서 체크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단어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비례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단어의 의미는 알아야 지금 나랑 얘기가 된다. 창피하지 말고 오늘 모르면 내일은 알아야지. 내일도 모르면 문제야 얘들아. 자, 근데 지금 보면 비문학의 기본 구조가 나왔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 단어랑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우리 이거 눈치챘어야 돼. 지금 문제점이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비례적이지 못하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비례대표제. 이 구조를 모르고 시작하면 이 뒤에 글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 정당의 의석 점유율.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뭐라고 고쳐놔야 됩니까? 얘는요. 개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이 누군데 이거는 국회의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당 얼마나 지지하지? 국회의원 얼마나 지지하지? 개인에 대한 지지율인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인가? 이게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일치하도록 시키는 게 비례대표제구나. 벌써 첫 문장에서 이만큼의 이해가 들어가야지만 뒤에가 빨리빨리 읽힙니다. 자, 그래서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다수대표제와는 달리라고 했어. 내가 이 부분을 하늘색으로 해놨잖아. 이 부분이 문제점이라는 거야 얘들아.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은 정당의 득표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의 득표수를 따라간다는 게 문제점이라.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개인 말고 정당이 중심이 돼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여 의석을 개인에게 배분해준다. 오케이?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들아, 자, 문제점이 계속 해결이 됩니다. 다수대표제에 비해 사표의 발생이 낮아라고 했어. 사표가 뭐야? 죽은 표. 만약에 개인한테 투표하게 되면
내가 투표한 사람이 의석에 못 앉으면 내 표는 사표나 마찬가지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뽑은 사람이 국회에 입성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정당에 투표를 했어. 정당에 투표하면 내 투표, 제 투표 다 투표해서 우리 정당이 30% 지지를 얻으면 그냥 국회에서 30% 의석을 차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표가 발생할 비율이 당연히 줄어들죠. 개개인의 표가 다 소중해지는 거야. 유권자의 수를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다. 다 부연 설명이죠. 그쵸? 자, 여기에 내가 이유라고 써놨는데 이 이유를 이따가 한번 찾아봅시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밑줄 치고 별표. 자, 밑줄 치고 별표. 이따가 이유 물어볼 거야. 아니, 개인한테 투표하는 게 아닌데 어째서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선출될 수 있는지 그 이유 물어보면 이따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비례대표제는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거나 전체 의석의 일부를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지금 전체와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치? 모든이냐? 일부냐? 그러면 기업과 니은의 차이가 뭐야? 분명히 비례대표제는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등장을 했어. 자, 그러면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할 때, 그러니까 기업이 문제점을 더 잘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니은 일부를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게 문제점을 더 잘 해결하겠어. 당연히 기억이 니은보다 이러한 문제점을 더 잘 해결해 주겠죠. 일부만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면 나머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여전히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부분과 전체의 차이를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면서 읽어주세요. 자, 두 번째 문단은요, 너네 머릿속에 이 구조가 들어갔어야 돼. 두 번째 문단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는데 비례대표제 중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있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중에 의석 배분 방식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거 안에 이거의 방식 두 가지.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왔었어요. 알겠죠? 문제 풀 때는 막 풀어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꼼꼼하게 한 문단, 한 문장, 한 단어 다 꼼꼼하게 뜯어봐야죠. 자,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얘는 보세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 명부를 정당에 제출하며 유권자는 후보 명부를 보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어째서 선출할 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 명부를 제출할까? 당연히 10명 뽑아야 되는데 우리 당에서 다 뽑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당에서 후보 10명 내거나 혹은 10명 내서 뭐해? 8명만 내. 8명만 내도 나머지 2명은 어디서 뽑는다? 다른 정당에서 뽑히겠지. 그러니까 뽑을 사람이 10명이면 10명 이상의 후보는 못 낸다는 얘기야.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적은 수의 후보 명부를 뽑아놔도 정당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다 나눠 가질 거라고. 그러니 나는 굳이 뽑힐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을 후보로 선출할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권자는 뭘 보고? 이런 사람들 나오는구나. 이런 사람들 보고서 정당에 투표한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정당에 투표해서 어떻게 해? 우리 정당이 50%의 지지율을 얻었어. 그러면
10석 중에 5명을 10명의 후보 중에 5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1번부터 5번까지로 정해서 5명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야.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5명. 그치? 만약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30%야. 그럼 10명 중에 위에서 세 번째. 그치?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 후보들은요. 서로 자기가 1번 하려고 그래. 내가 비례대표제 10번 후보야.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오겠어? 잘 안 오겠지. 그치? 그런 게 항상 뉴스에 나오죠. 1번 하느냐 2번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의석을 그러면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대. 하나는 최대 자녀 방식, 하나는 최고 평균 방식. 이렇게 설명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뻔하지? 요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밑에 설명이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좀 이따가 우리 연습해 볼 건데 얘들아, 이렇게 시키는 대로 내가 내 자의식 섞지 않고 그냥 이 글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시키는 그대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지만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뭐 기준수로 나누어 몫의 정수 부분만큼 해여 기준수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쫄지 마라. 자신감을 잃지 마 얘들아.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최대한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만 집중하면서 독해를 해나간다. 이거 몰랐어도요. 대충 읽었어도 이따가 3번 문제 풀 때 돌아와서 비교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되거든. 여기에서 내가 눈동자 막 흔들리면서 시간을 끌면 된다 안 된다. 시간 끌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인 최대 자녀 방식은 주어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만큼 의석을 배분한다. 정보량 많으면 문장 끊어서 이해하세요. 지금 주어랑 서술어가 뭐야? 최대 자녀 방식은 목의 정수 부분만큼의 의석을 배분한다. 이 구조가 끝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떤 궁금증이 일어나야 돼? 기준수로 나눈다고? 기준수가 뭔데? 기준수가 뭔데? 라는 생각을 했었으면 그 다음이 쉽겠지. 그치? 기준수가 뭔지 뒤에서 설명해 주잖아 얘들아. 분명 기준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분만큼 뭘 나눈다고?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눈다. 아, 그런데 그 기준수가 하나면 좋겠는데 몇 개나 돼 얘들아? 헤어 기준수 하나,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 하나, 세 번째 임페리얼 기준수 하나 하면서 각각 설명 나와 있어. 그치? 첫 번째 헤어 기준수는 뭐래? 투표수를 의석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이 기준수. 오케이? 헤어 기준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로 나눈다. 혹시 한눈에 안 들어오면 기호로 표시해도 좋겠지. 그치? 뭘로 나눠? 총 유효 투표수 나누기 의석수 그것의 몫의 정수 부분. 그런데 얘는 뭐래? 여기가 키포인트지. 투표수를 의석수의 1을 더한 값으로. 얘들아 그러면 헤어 기준수랑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랑 둘이 몫이 누가 더 커? 당연히 1을 더하고 2를 더했으니까 헤어 기준수의 몫이 가장 클 수밖에 없을 거야. 그거 머릿속에 들어왔어야지 얘들아. 지금 나누는 수가 점점 커져요. 여기에서는 의석수로만 나눴는데 여기에서는 의석수의 1을 더한 값으로 나누고 여기서는 의석수의 2를 더한 값으로 나눈다. 근데 항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래? 몫의 소수 부분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기준수로. 그러니까 항상
정수를 기준수로 정한대. 오케이? 하면서 예시 나와 있다. 오케이? 예시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주황색으로 밑줄 쳐둔 부분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이 글의 구조, 이 글의 첫 번째 부분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야?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정당의 득표율, 개인의 득표율이 아니라 정당의 득표율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쓰는 건데, 오히려 이 방식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득표율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의 역설을 발생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결국 문제를 해결을 못했으니까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기에 자질구레한 정보보다 요줄, 요거를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알겠죠? 어떻게 한다고? 정당의 득표율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게 왜 역설인가? 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방법으로 끝이야? 아니야.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식.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고 평균 방식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위에 거보다 문제점을 더 잘 해결하는 최고 평균 방식이 뭔지 봅시다. 아까는 기준수라는 걸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뭘로 나누는데 얘들아? 위에랑 아래랑 차이 봐봐. 각 정당의 득표수를 기준수 대신이라 그랬어. 위에가 기준수로 나뉘고 여기는 기준수 대신 제수로 나누어 얻은 몫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한다. 그래서 방식 세 가지일 때 첫 번째 뭐래? 동트 방식은 제수가 이거, 얘는 이거, 얘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상품 보면 다시 이해된다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작정 붙들고 있으면 한 집은 날리게 돼. 우리 이제 뭐 준비해야 돼, 얘들아? 3월 모의고사 시간 안에 푸는 방법 준비해야 되죠. 그쵸? 무조건 쫄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풉시다. 자, 그러면서 각각의 최고 평균 방식에 나누는 방법을 쭉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쭉 방법 나온 다음에 마지막 여기도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이 부분 다음 페이지야. 제수의 간격이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내는 값인 몫의 간격이 작아지기 때문에 뭐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득표수가 적은 정당에는 불리하다. 여기서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해도 좋아. 그런데 언제? 만약에 왜 그렇지? 라는 의문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의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딴 길로 생각이 새지는 말자, 얘들아. 왜? 시간 걸리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거 말고 일단 딴 생각을 하지 말자는 얘기야. 어쨌든 그냥 사실이 이러하대. 내가 왜 그런지 약간 궁금하긴 해도 어쨌든 제수의 간격이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내는 값인 몫의 간격이 작아지면 득표수가 적은 정당, 작은 정당은 불리하다. 그렇대. 그럼 여기까지가 한 구달. 그치? 여기까지는 이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게 문제였는데 그 다음은 범주가 바뀌었어, 얘들아. 그치? 카테고리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뭐? 기표 방식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누구한테 투표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범주 투표 방식. 얘는 뭐래? 정당에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이고 2번 선호 투표 방식은 뭐래? 유권자가 정당이 제시한 후보 명부 가운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방식. 그렇대. 자,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얘네 다 뭐라고요? 비례대표제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비례대표제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알겠지? 비례대표제에서 기표 방식을 일단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무조건 정당만 보고 찍느냐 그거에 따라서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자, 그래서 범주투표 방식의 특징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선호투표 방식은 어떠한지 특징 나와 있고, 그지? 자,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 없이 우리가 테스트 좋게 낼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유형을 달리할 수 있지만 결국에 뭐래 얘들아? 결국 이런 단어들 우리 흘려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결국 어떻대? 명부를 작성하는 주체는 정당이기 때문에 유권자와 국회의원 사이의 유대가 약해지고 국회의원이 정당의 정책에 구속받을 가능성이 많다. 정당에 투표하는 거니까, 정당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거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정당과 국민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식만으로 전체를 다 성취하게 되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약화된다. 왜 그래 얘들아? 어떤 개인이 여기에서 태어났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와서 이 지역에서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 어떤 문제점도 이 사람이 더 잘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국회의원 후보의 정당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지역에 굉장히 적합한 국회의원일 수도 있겠지만 정당이, 소속 정당이 인기가 없으면 국회의원으로 뽑힐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약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가 있다라면서 마지막에 의의를 제시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면서 어느 부분 놓쳤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빨간 펜 들고 크게 표시하세요. 여기서도 보이게. 1번 몇 번이 답이야? 몇 번이 답입니까? 보여요? 너무 작아? 1번의 답은 2번.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1번 보세요. 1번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수대표제만 실시할 때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라는 선지가 있어. 얘들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여기에 이유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했지? 그치? 이 이유가 뭐야? 요 내용 알고 가세요. 자, 그래야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가 더 정확해지지. 지금 보면 내가 정당에 투표를 해서 이 정당이 지지율을 많이 얻어가지고 비례대표제 후보 1번을 국회의원에 입성시킬 수 있게 됐어. 근데 이 비례대표제 1번이 여자의 20대의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야. 그리고 중졸이래.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중졸의 장애인, 여성, 20대 온갖 마이너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정당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례대표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됐어. 근데 만약에 개인한테 투표하는 제도였으면 이 여성, 어린 여성 국회의원이, 시각장애인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었을까? 되기가 힘들겠지. 게다가 2번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2번으로 배치를 했어. 외국인 노동자? 당연히 개인의 이름으로는 국회의원 되기 힘들어. 하지만 비례대표제니까 4번까지 다 입성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1번부터 4번까지를 정당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으로 배치를 하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일반적으로는 우리 국회의원 하면 몇 살 생각합니까? 60, 70대 좋은 학교 나온 남자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굉장히 다양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답은 2번이고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선출할 인원보다 많은 후보 명부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 얘들아, 훈련을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우리가 있잖아. 요런 부분. 우리 진짜 중학교 때부터 죽도록 내신 공부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내신 공부 하다 보면은 아, 선생님이 여기 부분 바꿔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수능 때 비슷하다고요. 비문학에서는요. 요런 부사어들을 요런 위치에 있는 단어들을 굉장히 잘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많은 아니었고 아까 적은 그치? 우리 후보 명단은 뽑을 사람보다 조금은 적게 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죠. 많이는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고요. 2번은 맞췄습니까 얘들아? 기업과 이은 모든 거 일부의 얘기.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세요 얘들아. 아까 분명히 기억이 뭐를? 문제점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자, 그런데 1번처럼 기억은 니은에 비해 유권자와 국회의원의 유대가 강해질 수가 있겠어? 당연히 그 특징을 더 잘 반영하니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거겠죠. 자, 2번은 아까 했던 얘기야. 기억은 니은에 비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해진다. 개인한테 투표 안 하기 때문에 2번이 옳게 되죠. 3번, 4번, 5번 표시해 둡니다. 알겠죠? 내가 뭐에서 잘못 봤는지 보세요. 3번은 니은 기억 바뀌었고 4번도 니은 기억 바뀌었고 5번은요. 자율성을 획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당 정책에 구속될 수가밖에 없죠. 나랑 정당의 생각. 나가 누구야? 국회의원 후보랑 정당의 생각이 달라져요. 일단은 정당을 위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3번에 작게 별표. 자, 봐봐. 최대 자녀 방식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득표수가 많은 정당의 경우는 땡땡땡땡. 얘들아, 얘 답이 1번이에요. 지금 봐봐. 요게 내가 얻은 득표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35표를 얻은 정당, 30표를 얻은 정당. 자, 근데 만약에 기준수가 6이잖아? 기준수가 6이면 35를 6으로 나누면 5.7, 30을 6으로 나누면 5. 둘 다 어떻게 돼 얘들아? 기준수가 6만큼 커지면요. 내가 35표를 얻던 30표를 얻던 어쨌든 나는 5석이 최고야. 그치? 서로 차이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기준수가 2라고 해보자. 기준수가 줄어들었어. 그런데 나는 이만큼이나 얻고서 17.5 35를 2로 나눠서 17.5라는 숫자를 얻었으니까 17석 얻고 얘는 30을 2로 나눠서 15석. 기준수가 작아야지만 득표수를 많이 얻은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기준수가 커지면 1번 득표수를 나누어 얻는 몫이 작아지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자, 3번 문제는 아주 중요하거나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 혹시나 이해 못한 친구들은 1번 이 계산법으로 하면 아 그렇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4번. 얘들아 4번 잘 풀었어요? 몇 번이야? 4번 좀 크게 보여줄까? 자,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봅시다. 보세요 얘들아. 갑국의 가선거구는 의석수가 몇 개래 얘들아? 5석을 가지고 이제 정당끼리 나눠 갖는 거야. 유효 투표수가 1000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이거를 5석의 의석으로 개표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